지금까지 설명한 이제 내용들을 좀 더 투자자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 여기에는 연기금, 보험회사, 공제회, 그다음에 공모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돈을 투자하는 기관들이 아니고 수많은 국민들 또는 대중들의 예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대신 투자해주는 기관들인데, 이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직접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산 운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지금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나누어서 공모펀드를 이제 기간투자 영역 안에다가 지금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대중에게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대신 이제 투자하는 이제 그런 본질적인 그 성격만 생각하면 똑같은 펀드라도 공모펀드는 기관투자자의 영역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다 포함을 시켜놨고, 사모펀드만 이제 밖에다 빼놨는데요. 그래서 주목할 거는 이제 이 그룹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라는 개념으로 분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모 투자 기구가 또는 공모 펀드가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 기관 투자자하고 또 에셋 오너하고 또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 에셋 오너는 이제 펀드를 기준으로 쓰는 말이라서 공모 투자 기구는 사실 에셋 매니저의 상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쓰실 때 에셋 오너, 에셋 매니저, 그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 뭐 이런 용어들을 조금씩 차이 나는 그 뉘앙스를 좀 더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용어를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자산에 투자할 때는 크게 두 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뭐 기관 투자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는 이제 연금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국민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신 운영할 때 목적과 원칙이라는 걸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금은 무조건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뭐 이런 그 기관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의무는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그 소득에서 부담금을 조금씩 거둔 다음에 경제활동이 끝났을 때, 이제 고령화 됐을 때 이전과 유사한,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목적이죠. 자기 목적과 원칙을 정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하고 제약 조건들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예를 들어 뭐 목표 수익률은 얼마 정도로 하겠다, 이제 이런 걸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위험은 이 이상 지지 않겠다, 또는 이제 투자의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토대로 흔히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저게 이제 1단계 투자 작업입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이제 서로 다른 자산군들마다 전체 자금을 몇 퍼센트씩 이제 배분할 거냐 하는 걸 정하는 그런 이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 정해지면 그렇게 할당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그때는 이제 금액만 할당되는 게 아니라 각 자산군별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 수익률과 감내할 수 있는 이제 허용 위험 한도 같은 게 이제 같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각각의 자산군마다 실제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1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이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산군 내에서 이제 열심히 구체적인 종목을 선정해서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자산 선택 또 증권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asset selection인데요. 투자는 asset allocation과 asset selection 이제 두 가지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ESG 지수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 asset allocation 하는 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런 그 지수들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각 지수 간의 뭐 상관관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해서 이걸 짜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 자산 선택을 얼마나 잘하냐. 여기서 자산 선택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있지만 샀다 팔았다는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저런 연금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의 전체적인 투자 성과에 이제 이 두 단계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냐를 분석해 보면 이 자산 배분 첫 번째 단계죠. 저기서 거의 뭐 많은 경우는 90% 이상의 어떤 성과가 판가름 난다 하는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고르지? 이제 이런 고민의 차원을 넘어서 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런 자산 배분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걸 굉장히 계량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SG 지수에 대한 그 니즈가 절실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 이제 왜 ESG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중요한 인프라라고 이제 얘기되는가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이 SAA가 Strategic Asset Allocation,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을 얘기하는 거고, 얘를 하려면 인덱스가 있어야 되고, ESG 성능이 우수한 기업들의 인덱스 이런 게 나오려면 ESG 평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공시가 투명하고 그리고 적시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SAA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에셋 셀렉션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공시 자료를 직접 분석하거나 평가 자료들을 보면서 에셋을 이제 셀렉션 하게 되겠죠. 그런 이제 투자의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시부터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